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지바로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 학습해 볼 텐데요. 이지바로 시스템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고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유용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걱정보다 기대로 받아주니 있는 힘껏 알려드려야겠네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이지바로 시스템의 개요, 협약 관리와 카드 관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이지바로 시스템의 개요를 알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 관리의 개념을 알고 시스템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비 카드를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지바로 시스템의 개요. 이지바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지바로 시스템의 주요 핵심 기능을 먼저 알아볼까요? 이지바로 시스템이니 이지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주요 기능들을 알아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지바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째, 연구비 지급을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원화 운영합니다. 학교나 정부 출연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기관의 실물 계좌로 연구비를 일괄 지급하고 민간단체 등 영리기관은 연구비의 집행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과제별 가상계좌를 활용해 건별로 지급하게 되죠. 둘째, 세세목별로 데이터를 수집해요. 가령 인건비는 과학기술인 번호, 월별 참여율 등을 데이터로 입력해야 하고 연구장비 재료비는 품목, 수량, 규격, 단가 등 세금 계산서 발행 정보가 모두 데이터로 입력되어야 해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NTIS 등 전자증빙 체계를 구현했습니다. 셋째, 일괄 지급 방식의 경우 시스템 연동으로 기관의 이중 입력을 방지해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했어요. 또한 사용자 편의 기능 및 제공 항목이 다양화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제 실제 시스템을 사용해 보시죠.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연구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구비 관리 방식에는 일괄 지급 방식과 건별 지급 방식이 있죠. 먼저 알아볼 일괄 지급 방식은 대다수의 비영리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괄 지급 방식에서는 제일 먼저 연구비 집행을 위한 결의 정보를 사전 등록합니다. 연구비 계좌에서 연구비를 이체하기 전에 계획을 등록하는데 이지바로에서는 이 계획을 결의 등록이라 부르죠. 결의 등록 후 세세목별 필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등록된 건에 대해서만 결의 확인 번호가 부여되는데 결의 확인 번호가 부여된 확인 완료 건만 계좌 이체가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앞서 계좌 이체는 통장에서 돈이 빠지기 전에 결의 등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연구비 카드는 어느 시점에 통장에서 돈이 빠질까요? 카드를 사용한 후 다음 달 카드 결제일에 자동이체로 빠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연구비 카드는 먼저 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 사용 내역이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 결의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계좌 이체의 경우 연구비를 실제 이체하는데 결의 확인 번호가 부여된 확인 완료 단계 건만 연구기관에서 이체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건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렇군요. 잘 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추어서 결의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날짜나 금액 등 연구비의 실제 이체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체되지만 각각의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 이체된 날짜와 이지바로에 등록하는 현재 시점을 비교하여 5영업일이 지나면 입력이 안 되니 날짜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구비 카드는 가맹점 대금 지급, 결제 대금 자동 이체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2번 이체 처리와 3번 이체 정보 등록은 생략하고 1번 결의 등록 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건별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괄 지급 방식이 비영리기관 대상이었다면 건별 지급 방식은 영리기관을 위한 방식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기관도 건별 지급 방식이 적용될 수는 있어요. 일괄 지급 방식과 차이가 있다면 돈이 연구기관의 실물 계좌가 아닌 전담기관의 모계좌에 있다는 거죠. 모계좌에 있는 돈을 과제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3자 이체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과정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건별 지급 방식에서 제일 먼저 할 일 역시 결의 등록 후 세세목별 데이터를 채우고 결의 확인 번호가 부여된 확인 완료 상태까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연구비 집행을 위한 결의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것은 일괄 지급 방식과 같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맞아요. 연구비 카드도 일괄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카드 사용 후 결의 등록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3자 이체를 진행합니다. 전담기관, 연구기관, 거래처 순으로 3자 이체를 실행하여 연구기관의 연구비 계좌는 입금과 동시에 출금됩니다. 3자 이체를 이지바로가 직접 수행하여 날짜나 금액 등의 집행 정보는 이지바로가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일괄 지급 방식은 연구기관이 이체하여 5영업 이내에 이체 금액과 날짜를 입력해야 하는데 건별 지급 방식은 이지바로가 다 알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체와 동시에 날짜 금액이 자동으로 등록돼요. 연구비 카드는 일괄 지급 방식과 차이가 있나요? 일괄 지급 방식에서 연구비 카드는 결의 등록, 데이터 채우고 확인 완료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건별 지급 방식은 확인 완료 후 결제 대금 이체를 해야 합니다. 연구비가 모두 전담기관의 모계좌에 있으니 카드 결제 대금을 연구비 카드 자동이체 계좌에 이체해줘야 해요. 카드가 연체되면 안 되니까요. 건별 지급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연구비 재원 입금입니다. 과제별로 부여된 정부 가상계좌로 전담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입금하고 연구기관은 민간 가상계좌로 민간 부담금을 입금합니다. 입금이 완료된 이후 건별 지급이 가능한데요. 과제에 따라서 민간 부담금 입금 유예를 받을 수 있어 정부 출연금만 입금되어도 3자 이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원 입금 후 3자 이체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가상계좌의 잔액을 기준으로 가상계좌별 집금 비율을 선정합니다. 비율에 맞추어 전담기관 경유계좌로 금액을 모은 후 3자 이체를 통해 전담기관 경유계좌에서 출금하여 연구기관 연구비 계좌로 입금, 입금과 동시에 출금하여 최종 지급처 계좌로 입금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연구원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나요? 최종 지급처 계좌는 법인 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매건이면 업체의 계좌로 이체하시고 인건비성이라면 연구기관 제3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꼭 개인 계좌로 해야 한다면 연구수당과 출장비만 개인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입 처리인데요. 3자 이체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된 건이 취소가 되었을 때 취소된 금액은 다시 연구비 모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계좌가 환입용 가상계좌입니다. 따라서 과제별 가상계좌는 3가지입니다. 재원을 입금하는 정부 가상계좌, 민간 가상계좌, 그리고 취소 금액을 입금하기 위한 환입용 가상계좌이죠. 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초 환입용 가상계좌는 입금 불가 상태입니다. 이지바로 시스템의 유형별 관리 화면에서 취소 등록을 하면 환입용 가상계좌가 등록된 금액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오픈됩니다. 등록한 금액과 일치해야만 입금이 가능한 점 주의하세요. 이지바로에 먼저 등록한 후 환입용 가상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환입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환입 처리 유형은 지급 취소, 환불이 발생하는 카드 승인 취소, 부가세 등록, 정산 미표기, 체크카드 지급 삭제가 있습니다. 이자 처리 프로세스를 빼먹을 수 없는데요. 민간 가상계좌가 전담기관의 계좌이지만 입금된 금액은 연구기관의 돈이죠. 그래서 민간 가상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기관에 돌려드립니다. 분기별로 이자가 발생되는데
정산 시 불인정건이 발생할 수 있어 정산 확정 후 잔액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지급 방식을 비교하면서 정리해보죠. 두 지급 방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 알아보세요. 계좌이체 되는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 이해하기 쉬운걸요? 건별로 지급 상태까지 등록하면 되겠네요. 특히 건별 지급 방식은 이체 처리와 동시에 자동으로 집행 등록된다는 점, 일괄 지급 방식은 반드시 5영업일을 지켜야 하는 것만 잘 기억하세요. 연구비 카드의 경우 건별 결의 등록은 동일한데 카드 자동이체 계좌로 이체 처리를 해주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하다니 대단하군요. 연구비 카드는 확인 완료까지만 등록해주면 시스템에서 지급으로 자동 변경하는데 변경 조건 차이가 있으니 잘 기억해두세요. 계좌이체나 연구비 카드 이외에 현물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현물에는 이체라는 절차가 없죠. 따라서 결의 등록, 데이터 채우고 확인 완료까지만 하면 됩니다. 정산 신청 시 건별 진행 상태를 체크하니 집행 방법별로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결의나 집행을 하기 전에 이러한 용어들의 정의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용어들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 궁금했어요. 사용 용도별 결의 정보의 필수 항목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며 결의 확인 번호를 발급받은 이후에 이체가 가능합니다. 일괄 지급 방식 과제는 실제 이체 처리 후 반드시 5영업일 내에 집행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시에는 지급 한도를 확인하여 초과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지급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급 한도는 월급여와 월 참여율에 따라 설정됩니다. 전담기관의 이주원 시스템에서 등록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세금 계산서와 연동되는 결의 정보의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조회하여 해당 전자세금 계산서 정보를 국세청 연동을 통해 등록합니다. 정책상 세금 계산서 조회 시 법인 공인인증서는 필수 사항이죠. 일괄 지급 방식에서 5영업일 이후에도 입력이 가능한 대상은 학생 인건비, 내부 시험 분석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총 3개 항목입니다. 위 3개 항목 이외에 모든 건은 실제 이체 후 이체 결과 등록 시 5영업일을 꼭 체크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할 차례입니다. 신한카드가 운영하는 연구비 시스템에 처음 접속하는 사용자는 신규 등록을 통해 아이디를 생성하고 타 부처 연구비 시스템 아이디가 있는 경우는 아이디 재사용을 선택해 타 부처 연구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동일한 정보로 사용하면 됩니다. 등록한 아이디로 접속하면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카드 발급, 시스템 이용을 위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죠. 또한 아이디 접속 후 과제와 아이디 매핑을 위하여 인증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증센터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인증센터로 이동하여 미인증 과제 사업의 정보가 확인되면 아이디와 과제가 아직 매핑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제 정보가 확인되고 인증을 하게 되는데 인증값은 이메일로 전송되며 전송된 인증값을 정확하게 입력 후 확인하면 아이디와 과제가 매핑됩니다. 아이디와 과제 매핑이 완료되면 인증 완료 과제 사업에서 과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림 관리 메뉴 내에 사용 용도별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 편성은 세목 기준이지만 집행 등록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세세목 기준으로 등록하죠. 이지바로 시스템의 사용 용도는 세세목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이버데스크는 연구비 카드 및 연구비 시스템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카드 결제일, 결제계좌 변경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승인을 통해 전자접수를 할 수 있어요. 협약 관리.
아이디와 과제 매핑이 완료되면 접속한 아이디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과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제 관리 선택 후 검색 조건을 입력하여 과제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과제 구분, 책임자명, 과제 번호 등 여러 검색 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진행 구분을 선택하여 수행 과제, 종료 과제 등 진행 단계별로 과제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후 출력된 과제 중 카드 발급할 과제 또는 집행 등록할 과제를 선택하면 협약 상세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마우스를 과제명에 위치하면 바로가기 메뉴가 노출되는데 메뉴명을 선택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목록에서 과제를 선택하면 협약 상세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고 선택한 과제 안에서 협약, 카드, 집행 등 중간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어요. 만일 다른 과제를 보려면 최상단 메뉴 과제 관리를 선택하여 과제 목록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협약 상세 조회는 중메뉴 협약에서 협약 상세 정보를 선택하여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협약 과제 정보, 책임자 정보, 과제 유형 등을 일괄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건별 지급 방식인 경우 가상계좌 정보와 집행 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 가상계좌에 예산이 입금된 경우 정부 민간 가상계좌 잔액의 합을 보여줍니다. 연구기관의 이자소득세 과세 유형이 정확한지도 확인해 주세요. 협약과제 상세 정보에서는 당해년도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 입금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별 지급 방식의 경우 가상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하고 민간 부담금이 일정에 맞추어 입금되지 않으면 사업비 지급 중단이 자동으로 등재되니 이 점 주의하세요. 비세목 예산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 탭 메뉴에서 비목별 예산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비목별 예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현금, 현물 예산을 비세목별로 확인 가능하고 최초 협약 예산과 최종 변경 예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여연구원 관리입니다. 중간 탭 메뉴에서 참여연구원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참여연구원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참여연구원 관리는 전담기관 PMS에서 등록한 참여연구원의 정보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인건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별 현금, 현물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참여연구원 정보 변경을 원한다면 PMS에서 정보 변경 후 이지바로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펌뱅킹 담당자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펌뱅킹 담당자는 건별 지급 방식에서만 운영되는데요. 지급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중간 탭 메뉴에서 협약의 펌뱅킹 담당자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펌뱅킹 담당자는 책임자 아이디에서만 등록 가능하고 이지바로 아이디를 검색하여 해당 아이디에 펌뱅킹 담당자 권한을 부여하는데, 책임자 본인 또는 참여연구원을 등록할 수도 있고 참여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이지바로 아이디만 있으면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된 담당자는 리스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펌뱅킹 담당자로 지정해주면 펌뱅킹 담당자는 개인 공인인증서 등록 및 이체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펌뱅킹 담당자의 계정으로 시스템 접속 후 상단 인증센터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데 이때 개인 공인인증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 이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절차입니다. 상단의 사용자 정보 변경 선택 후 펌뱅킹 담당자의 이지바로 시스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체 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선택하여 이체 비밀번호를 세팅합니다. 이체 비밀번호 변경 메뉴는 책임자가 펌뱅킹 담당자로 지정을 해줄 경우만 활성화됩니다.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수정할 때 인증센터에서 등록한 개인 공인인증서로 승인해야 합니다. 끝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책임자가 지정한 펀뱅킹 담당자 아이디 접속하여 사용자 정보 변경을 하는 순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제 이자 관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간 탭 메뉴에서 이자, 이월금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이자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자 관리는 일괄 지급 방식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별 지급 방식은 가상 계좌에 분기별로 이자가 자동 등록됩니다. 이자 등록은 가장 먼저 행 추가를 한 후 이자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등록됩니다. 이때 저장 취소 버튼은 해당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할 때, 예산 반영 버튼은 예산을 증액하고자 할 때 이용합니다. 카드 관리. 이번에는 연구비 카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카드 신청서 및 카드 실물이 이동하는 물리적인 날짜가 필요하니 이지바로 시스템에 과제가 생성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카드 신청이에요. 카드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약관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단계별 카드 발급 진행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책임자 아이디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제별 참여연구원당 1개 카드만 발급이 가능하니 카드가 더 필요하면 참여연구원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연구비 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메뉴 이용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단계로 사업자 번호 입력 후 다음 단계 이동합니다. 2단계에서는 카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구비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야 하는데 오렌지색 버튼이 보이는 연구원은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예요. 오렌지색 버튼을 선택해 동의창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책임자 아이디에서 동의창 실행하여 진행할 수 있고 해당 참여연구원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동 실행되는 동의창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명 인증을 하기 위해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실명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카드의 종류 및 결제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계좌는 체크카드는 신한은행만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애니뱅크입니다. 건별 지급 방식은 카드 사용 후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잔고가 있는 계좌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신청 정보 및 연구기관 정보, 연구기관의 관리자 정도를 입력하고 끝으로 신청자 정보까지 입력하고 나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구비 카드를 처음 발급받거나 사용하는 카드가 없는 경우 대표자 정보와 설립일자가 필요하니 입력 절차 확인해 보세요. 모든 정보들이 입력되고 카드 신청 등록이 완료되면 이제 발급 신청을 할 차례입니다. 연구비 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경우 반드시 카드 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신한카드에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이때 오프라인 카드 발급 신청서 출력 버튼을 클릭한 후 확인, 신청서 출력을 실행합니다. 이 신청서 출력 전 본점 사업자 번호 등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리인 정보나 신청 일자, 신청인 등에 대한 정보도 꼭 입력하세요.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 제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공인인증서 제출을 위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드 신청 후 카드 실물이 도착하면 사용 등록을 진행합니다. 카드 신청은 책임자 아이디에서만 가능하지만 카드 사용 등록은 카드 명의자 본인 아이디에서만 가능해요. 책임자 아이디에서도 책임자 카드만 사용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들이 있습니다. 연구비 카드는 비밀번호 미등록 상태에서 발급되니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를 하시려면 카드 명의자가 신한은행에 직접 내방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단연도 카드 재사용 절차입니다. 협약과제 목록에서 과제를 선택한 후 카드 발급 신청 메뉴에서 단연도 카드 재사용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발급했던 연구비 카드를 당해년도 과제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며 전년도 연구비 카드 명의자가 당해년도 과제에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단연도 카드 재사용 선택 후 전년도 과제에 발급된 카드 중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결제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이버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